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이고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 홍유찬이라고 합니다. 올해 보험계리사 시험에 1차에 합격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 전공은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이중 전공으로 통계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우선 뿌듯한 마음이 좀 많이 큰 것 같고 아무래도 1차 준비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 후련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2차 시험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완전히 편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.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고 작년 2학기 때 보험 통계학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올해 1월 초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.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중에서 집중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. 보험 통계학이라는 강의 수강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고 느꼈고 잘 맞는다고 느껴서 우선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뭔가 개인의 리스크를 관리해 준다라는 측면이 제 적성과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저는 본 전공이 컴퓨터 학과다 보니까 뭔가 개발자를 위해서는 범위가 너무 많은 것을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격증 공부하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저랑 좀 더 잘 맞겠다 싶어서 보험 계리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개념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됐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일일이 다운받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해설지가 없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그런 점에서 어떻게 교재를 선택해야 될지를 좀 찾아보고 있다가 인스티비에서 7개년치 기출을 모아서 준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인스티비 기출 문제의 장점은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해설이 바로바로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특히나 도움이 되었던 거는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오류가 있는 문제나 뭔가 복수 정답이 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출 문제를 인쇄해서 풀다 보면 이건 왜 오래 걸리지? 이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실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인스티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대체해서 준다는 등 좀 더 확실히 정답이 가까운 그런 문제들로 잘 짜여져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공부하기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. 보험 계리사 시험은 뭐 다른 수능과 같은 시험과 다르게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. 특히 어려웠던 단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험 수학에서 책임 준비금 파트나 뭐 법 과목에서 빈출되지 않는 소재에 대한 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버리는 훈련을 했고 특히 또 중요했던 것은 빈출되는 단원에 한해서도 좀 버려야 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. 예를 들면 경제 같은 경우에 뭐 독점 파트는 어느 정도만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게임 이론 같은 파트는 표가 너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지만 표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해야 될 것이 많은 경우에는 버리자 이런 정도로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출에 대한 충분한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. 수험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퍼져서 놀게 되는 것을 제일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루라도 잠깐 쉬어버리면 거기에 너무 안주해서 쭉 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쉬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긴 하지만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. 특히 저는 시험 시작이 좀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도 별로 없었고 특히 제 성향상 주변이 좀 더 나보다 뭔가 빠르거나 이미 많이 해 있는 상태면 그것과 비교하느라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해야 될 공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혼자 공부를 했었고 그게 저 방식에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통계학과 이중 전공하면서 좀 금융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 한두 번씩 보험 계리사에 대한 직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금융과 관련된 가장 전문적인 자격증이기도 해서 그렇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그런 통계적인 지식과 흥미가 있다면 저는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뭔가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입하는 것은 저는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. 아무래도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암기만으로 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뻔한 답이긴 하지만 양과질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선후 관계가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
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개념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질에 집중하다 보면은 쳐야 할 진도를 못 쳐내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거는 수험 전반에 있어서 안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양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개념이 조금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여도 개념을 다 완료한 후에는 그때부터 기출과 함께 질적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SNS 당연히 비추천하긴 하는데, 사실 저도 SNS랑 인스타 그런 거 못 끊고 막 쉬는 시간에도 많이 보고, 집 가면 공부 집중 안 될 때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끊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독한 분이 아니면 괜히 하려고 했다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고, 차라리 시험 끝나고 뭐 어디 가야지, 뭐 이런 거 먹어야지 하는 목표 삼는 수단으로 잘만 활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차 가채점 했을 때 이제 목표 점수 넘었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린 거는 이제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렸고,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부모님께 알려드리고, 그 다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알려줬습니다. 그리고 도서관에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좀 친구들한테 많이 푸념을 많이 했거든요. 공부 너무 어렵다, 하기 싫다,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,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,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걱정시켜서 미안하다, 나 결국 붙게 됐다, 응원해줘서 고맙다,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.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저는 수학입니다. 원래부터 수학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는 편이기도 했어서 보험, 수학 이런 단원에 아는 거 많이 나와서 좀 편하게 공부를 했어서 재밌게 했던 것 같고, 가장 어려웠던 건 회계입니다. 아무래도 과가 컴퓨터학과다 보니까 회계 관련 지식이 전무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웠고, 마지막까지 뭔가 100% 정복했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. 제가 학기를 병행하면서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어서 아무래도 학기 이제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느라 그런 2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상태여서 1개 내지는 2개 과목을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. 마지막으로 계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뭔가 주변과의 비교를 하느라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되고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기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 결과가 좋아서 난 자신감을 얻는 것도 물론 좋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나는 정말 할 수 있다, 내지는 나는 정말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